머리 숙여 인사도 해주셨는데 직접 관객분들한테 인사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요,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극장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무대 인사나 이런 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객과의 대화는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되게 많이 긴장되고 되게 기다려왔던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상호 감독님한테는 기자, 현장을 지키는 올고진 기자의 어떤 직함이 더 잘 어울리시고 익숙했었을 것 같은데 다이빙벨은 또 전혀 다른 포지션에서 영화를 들고 오셨어요. 저는 기자잖아요. 뉴스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가깝게 가야겠다. 너무 안 보시니까. 하다 잘려가지고 저는 MBC 너무 연인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윗분들이랑도 그랬지만 제가 다 고집 부려가지고 다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참 저는 MBC를 잘 써먹기도 했지만 참 MBC가 늘 고마웠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팟캐스트로.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이 MBC가 됐어요. 근데 내려가서 팽목항에서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영세한 인터넷 매체가 거짓말이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하고 밤새도록 우리 고발뉴스 스태프들이 모여서 뉴스를 만들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나 도저한 거짓말에 강물이 흘러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영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싸워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증식되는 건 좋은데 진실을 가진 분들이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고발 기자니까 늘 사기꾼 늘 항상 이렇게 고소도 당하고 제가 고소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때도 한 서너 개 더 들어와서 86번째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도 계십니다만 유족들은 무슨 지화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처럼 생활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식들 하나 바라보고 사신 분들인데 그날 저렇게 당하신 거예요. 승목이 아버님처럼. 그분들은 그냥 진실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분들 마치 자식들을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패륜 집단, 이른바 세월당으로 매도당하고 있잖아요. 어제 조선일보 보면 판교에서 공연 중에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목숨이 잃어졌죠. 그런데 봐라, 이분들은 빨리 협의하고 국가적인 이슈로 만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설 보셨죠? 그렇게 매도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영화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먹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찍었어요. 그리고 전화 녹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극장이 메워지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강남권에서 한 군데 극장이 하루 종일 틀어지고 있어요. 이수역 7번 출구. 떡볶이집이 많습니다. 거기서 드시고 메가박스 12층에 올라오면 아트나인이라고 하는 예술극장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인사드리고 왔는데 꽉 찼어요. 저도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MBC에서 해고된 잘린 기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믿고 MBC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는 바꿨어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 MBC입니다. 그러면 BF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이게 제가 말할 때 또 일어나. 그럴까요? 그냥 일어나서 하죠, 같이. 네네.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영화 만드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의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제가 20년 동안 한 일이 거짓말이랑 싸우는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특히 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서 맞으면은 상처가 남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맞으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고 그래서 그냥 사는데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근데 사기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안 믿게 돼요. 선의도 가방 좀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새끼가 내 가방 훔쳐가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기는 영혼을 그야말로 죽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졸지에 사기꾼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 이제 조사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 항상 이기게 되더라고요.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건 씨가 대선 직전에 수십억의 정치자금을 여야 후보한테 살포한 내용을 담은 테이프야. 근데 그거 보도할 때도 아무도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입수했는데 생생한 범죄 내용이 있는데 그걸 방송하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10개월 동안 저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힘든 게 진실을 아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이게 가둬놓고 있으면 병이 되거든요. 나누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기자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행복항에서 너무 암담했어요. 이거는 여기 사실 이 영화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념적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휴머니즘 영화예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죠. 가봤더니 너무나 엄청난 거짓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전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대선이 뭐 부정선거니 아니니 하는 부분이랑 또 달라요. 그죠? 법원이 정치적 개입은 있었지만 선거에 개입하진 않았다고 이렇게 훌륭한 판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없었어요. 팽목에는.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의 최대 규모의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언론이 방어막을 쳐줬어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언론이 슬픈 척이라도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호를 아파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자격용공 빨갱이에요. 이거 달고 다니면 나 잡아가시오. 이런 상징이 돼버렸어요. 이건 안 되지 않을까. 과연 한두 사람이 우리 유민 아빠처럼 한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결행을 하면 이 어둠의 거짓의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고민이었어요. 물으신 것처럼 너무나 거짓말이 압도적이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한들 이길 수 있을까? 저는 20년을 싸워온 사람인데 거짓말이랑 이번에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저 자신도 되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그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라는 매체까지 감히 제가 무슨 감독을 아무나 합니까? 박찬욱 감독 그런 영화에나 나오는 분들이 하는 건데 감히 주제넘게 매체를 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거짓말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진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네. 아마 관객분들이 뭐 느낀 소외 감정도 많으실 것 같고 이상호 감독님한테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짧게 하고 그 관객석을 바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저기 중앙 뒤쪽에 여성분. 영화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정말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장비가 있는데 왜 첫날부터 투입하지 않았을까? 첫날부터 하루 이틀 그 사이에만 정말 골든타임에만 투입이 됐어도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그 이종인 대표가 조금만 더 빨리 판단하셔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언딘 이사하고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선박 장비 이런 것만 자기네들은 인양한다고 그랬었어요. 사람은 구조하지 않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물러서야 되잖아요. 해경이 그런 걸 모릅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해군하고 해경은 다 뭘 했는지 전직 UDT 대원들이 와서 구조하겠다 했을 때도 돌려보냈다고 들었어요. 소강대에서 헬리콥터 그렇게 많이 찍었을 때도 다 돌려보내고 민간 선박 선원들이 와서 유리 깨고 지금 들어가면 구할 수 있다 했을 때도 돌려보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골든타임 그 동영상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유가족들이 자비로 배를 빌려서 타고 가셨을 때 그 밤에 그 123원지 그 구하지도 않고 떠 있으면서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국가가 왜 있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요. 그 생목숨 그 금이야오기가 길었던 아이 정말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거 이 어른들 책임 정말 제가 강화문에 나오면서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부 우리들의 책임 같고 정말 이 좋은 장비를 왜 서로가 협조해서 하지 않았는지 제일 안타까워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빙벨은 만능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장비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쓰던 그냥 원시시대 거의 중세 이후부터 계속 있던 장비예요. 저거는 인간의 상식,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발견해낸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장비잖아요. 옛날에는 저걸 손으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공기를 넣었던 그런 장비예요. 해군에 더 좋은 거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당 갖춰놔야 되는 그냥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건 구조 실패가 아니라 국가 조직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저 영화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그죠? 내레이션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림만 보여줬어요. 이걸 무슨 누구를 편들고 있다고 할까봐 그냥 자막만, 최소한의 자막만 넣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이빙벨이 구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어떤 장비인가 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편드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영화를 못 틀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구조 실패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작전을 벌였는데 조류가 너무 거세고 시야가 너무 제한돼서 불가항력적으로 안타깝게 못 구한 게 아니에요. 구할 생각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었다는 걸 고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저기요, 그 새끼들이 그뭐 다이빙벨도 원래 그 약에서 빌려가지고 네. 그 몰래 갖고 들어가다가 그 잡힌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좀 올려주시지 그것도 왜 나쁜 새끼들 그 죄송합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찍었어요. 저희가 이 보여드린 영상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다이빙벨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비록 언론에는 다이빙벨이 실패했다고 보도가 됐지만 사실 쫓겨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놓고 유가족들, 일부 유가족들이 정신이 없어요. 현장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강릉에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빌려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이빙벨이 아닙니다. 다이빙벨은 궁뎅이까지 공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체온도 유지가 되고 감압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깔딱깔딱 쉴 수 있어서 이 안에서도 이걸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빵 못 먹어요. 물 못 마셔요. 그런 가짜 장비. 동원한 장비 로트 번호에 보면은 그냥 찻잔이라고 돼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한 거예요. 4,800만 원 주고. 그 장비를 이종희 씨 쫓아내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강릉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몰래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가져와서 아침 9시에 팽목항으로 몰래 통해서 밀 반입하려다 걸렸어요. 국민TV 카메라에 찍혔고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미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거짓이 파치는 세상에도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가 몰래 그 다이빙벨, 가짜 다이빙벨 싣고 팽목항을 떠나려고 하다가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배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스크류에 밧줄이 감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밧줄이 억울하게 아직 채 눈도 못 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원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 다이빙벨, 가짜 다이빙벨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반나절을 거기서 소모합니다. 언디인 사람들이. 그런 내용 저희 다 담고 싶었는데 그러면 복잡해져요. 지금 이 영화에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해외 가지고 나갈 겁니다.
국내에서 간단하게 끝날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외 영화제에서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구조가 심플해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히 저는 고집했는데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안희령 감독님이 이건 빼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졌습니다. 네. 그 거짓말하고 싸우신다는 얘기 하시면서 거기 그 우리가 이 국민 전체가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그 구조하지 않으면서 뭐 함선이 몇백 대 가 있고 헬리콥터가 몇백 대 가 있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뉴스로 전한 그 기자가 있을 거고 아나운서가 있을 거고 그 원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직접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 지나고 나서 그 방송을 한 사람에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명백한 거짓말의 방송을 하게 됐는지 한번 얼굴 대면하고 그건 못 물어보나요? 제가 기자 생활 20년 하면서 친구들이랑 막걸리 하고 있으면 가끔 어떤 분들이 와요. 이렇게 나이 좀 지긋한 우리 선배님들 뻘되는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욕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욕 좀 해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행복하게서 제가 연합뉴스 기자한테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고 좋았다고 욕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기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서 그러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언론에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탓해봤자 보도 자료 보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경이라든가 그 정부의 그 범대련인가 범국민 대책 본부에 범대본에서 토행을 막아요. 그러니까 언젠 바지선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수십 킬로 밖에서 주는 보도 자료 보고 베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저희를 미워하는 게 그거 안 베끼니까. 저는 내려가서 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부러 신청을 안 했지만 볼 의사도 없었고 저희는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배 위에서는 선장이 나라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공기 타면 기장이 나라님이에요. 그거 법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구조해준다고. 승무기 마지막에 아버님 뭐 정상이잖아요. 그게 승무기자 봤어요. 사진을.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자식 가진 사람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참사 이후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죠? 저는 제 자식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제 자식들이 예뻐 보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죄스럽고. 우리 승무기 아버님이 저한테 사진 보여줬어요.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사춘기라 지금 반항하고 있는데 승무기는 반항도 하나도 안 했대요. 아빠가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 가방 챙기고 앞장서고 그런 아들들, 그런 딸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자식 키우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만 골라서 저렇게 우리가 마지막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가 못 봐요. 그죠? 저도 명색이 기자인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뉴스를 해요. 뉴스야. 카메라 찍으면서 자 지금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납니다. 헬기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곧 죽겠죠? 어떡하죠? 나 우리는 죽기 싫은데? 그런 영상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까딱까딱해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실 이 영화도 그렇지만 사실 언론이 진실에 창만된다면 상황이 이런 맞아. 상태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맞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제가. 고마워요. 언론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정부는 사람을 살릴 의지와 능력이 없었던 거죠. 저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모든 자유의 편이에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든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자는 교조적이거나 꼰대가 되면 안 돼요. 다 지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표현을. 하물며 저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변모 씨 같은 분도 저는 지지해요. 그 사람의 자유도. 근데 박근혜 씨가 뭐든지 뭐 7시간 동안 그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시간의 행적을 묻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경이 구조 능력이 없었잖아요. 다이빙벨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딘이라는 업체는 구조 경험이 없는 업체예요. 옛날 천안함 때 한번 출동을 했대요. 금양호라고 여러분들 쌍끌이 어선이 구조하고 오다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4억인가 받고 5분인가 잠수했던 회사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하니까 들어가려면 1억 5천만 원 더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아까 저기 나왔어요. 해경 부청장이 해준 거래요. 돈을 받았냐 그랬더니 홍대게 개를 선물로 받았다. 홍대게 같죠 정말. 수사해야 됩니다. 하나도 언디 대명천지에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 국민의 치욕입니다. 해경에서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국민의 치욕이죠. 그런 언딘을 앞장 세워서 단 한 차례도 해경은 침몰된 배 속에서 생존자를 구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단 한 차례도 침몰선에서 생존자를 구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익수자 둥둥 떠있는 분들만 건져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해경을 일선에 배치했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해경의 인사권자가 누구죠? 정부죠. 그날 자 그러면 우리 해군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선에 있었어요. 대기하고. 해군은 2번이나 구조 명령을 내렸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근데 막았습니다. 해군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해경이 구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해군이 2번이나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빨리 구하자 했는데 막혔어요. 번번이. 해군과 해경의 명령권이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조정을 해 주었어야 될까요? 해경과 해군을 동시에 통솔하는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과연 그분이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보고에 근거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공개하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조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영화를 막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지금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구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구조의 컨트롤 타워. 팽목항에는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했어요. 유가족들이 대부분 치킨집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그런 우리와 같은 생활인들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원래 이렇게 저렇게 구조할 테니 너희들 협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둘 그때부터 이제 유가족들은 전화 걸고 인터넷 뒤지고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지? 당장 자식이 죽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 둘 선심 쓰듯이 응해온 겁니다. 그게 구조의 실체예요. 그리고 진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도 나라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 진실도 밝혀달라고 하는 게 바로 바로 유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론이 막아야 되는데 앞장서서 이런 모든 책임론이 권력으로 향할까봐 언론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권력을 보유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뒤늦게 여러분들 이런 영화가 필요했던 그런 우리 현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언론이 그 권력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왔다라는 그 이해를 하지 말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 가장 많은 사람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 거는 그 방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린 그 내용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상의 뭐 순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이제 증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명백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방송을 했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이걸 누가 했느냐 어디서 이 원고가 나왔느냐 그런 식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셨는지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같은 기자로서 또 방송국에 계셨던 분으로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원고를 받았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원고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왜 그걸 이해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기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지만 그 거짓말 원고를 읽었잖아요. 목소리로 냈잖아요. 그 목소리 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어디서 이게 나서 이거를 읽었느냐. 아마 어머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셔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상호 기자가 직접 대놓고 기자한테 욕을 했어요. 여기 터져가지고. 그거 못 보냈죠? 그 저희가 사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상호 기자님이 기자 생활 이야기하시면서 진실이라는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마음이 답답하시고 분노도 이시고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처음 극장 들어서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416 TV라고 하는 거고 그게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이고요. 거기에서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4.16 참사로 딸을 잃으신 지성이 아버님이신데요. 지성이 아버님, 지성이 어머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이상호 기자님은 잘생기셔서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생긴 게 계속 뒤로 가야 돼요. 아마 편하게 인사도 좋고 아마 이런 관객분들을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가족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분노하셨지만 가족들과 가장 크게 이 관객들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사실 언론이거든요. 직접 관객분들에게
인사도 좋고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네, 하늘로 여행 간 지성이 엄마입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 4월 15일까지 지성이 부모였는데 반갑습니다. 한 번도 보내주세요. 지선 아버님은 영화를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내려오셔가지고 사실 영화를 보러 내려오신 건 아니고 타임노트에 보이시잖아요. 어디든 가세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그리고 같이 함께 해준 사람들이 세월호 문제에 알리는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점점 많으시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제일 죄송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도 유족들이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앞장서서 유족들이 하시는데, 이제는 언론이 없으니까 유족들이 알리는 일까지 직접 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 영화 보시기 전에 좀 두려우셨죠? 힘드실까봐. 저도 힘든데요. 500번 정도 봤거든요, 영화를. 오늘도 7번 봤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유족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유족분들 중에 제일 먼저 용기 있게 영화를 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큰 힘을 주신 분입니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 딱 보시고 어떤 작정을 하시고 보셨는지. 이상호 기자 혼내주시려고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촉이 좋으시죠, 우리 이상호 기자님.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다이빙벨을 이렇게 보셨지만 이게 지금 한편의 드라마고, 어떠한 이상호 기자 거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배우로 해가지고 출연하셨다고 보십니까? 사실을 언론에서 기존에 나왔야 할 묶어서 뉴스의 종합편이라고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이겠죠. 뉴스에 본 그거지. 드라마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호 기자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이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저는 이걸 보고 한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여기에 비춰진 모습은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광화문이나 어디를 가면서 입을 제대로 잘 띄지를 않았습니다. 왜? 제가 본 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믿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사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정신 나간 놈인 줄 알고 자식 잃어버리고 돌았다 그럴까봐, 여러분들 아다시피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입을 못 열고 오늘 여기에 온 것도 저희 4.16 유가족이 만든 4.16 TV를 통해서 생방송을 한다고 전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방송 이런 걸 모릅니다. 저기 우리 보나도 있고 그렇지만 하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훌륭해서 이상호 기자가 제일 못난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죄송한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강연 다니시거든요. 대학교, 어디, 회사.
그러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야근 좀 더 하고 철야해서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서 여러분의 모습, 제 모습이잖아요. 저도 여기에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자식을 키우고 세금을 내고 아이를 조금 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부모였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말이죠. 많이들 지금 지겹다고 그만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중에도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계셨을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그만해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같이 가보자. 어떤 그런 의미도 많은 내포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를 나가셔가지고 어느 곳에 내일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세월호가 너무 셋자가 저도 지겹거든요. 시험만 나와도 저도 지겨워요.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혹시라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시면 이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월호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다이빙벨 보고 와서 세월호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무대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도 이 다이빙벨이 나왔을 당시에 주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근수근 우리 유가족들도 사실 이거를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이빙벨도 우리 애들을 못 구했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이 속사정을 저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다이빙벨이 자기네 사업을 알리려고 그렇게 3, 4일씩 며칠씩 사건 현장에서 그 일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쁜 사람이 다 있을까? 제가 본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었어요. 그분은 정말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그때 그 모습은 진짜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본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말이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유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을까?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가서 이제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또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유가족들도 그거 알지. 또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가지고 안산으로 이제 도움 받아서 유가족들이 다 보게 됐는데 보고 난 후에 정말 제가 그때 우리 유가족들이 언론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언론들이 다 밖에 어디 멀찌감치 서 있더라고요. 왜 밖에 저렇게 서 있나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어리둥절했었어요. 그 상황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우리 유가족이 인정하는 분이 저분이었어요. 그래서 모셔다가 그 해수부 장관 뭐 그분들 세 분을 이렇게 저기 지휘하는 분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다 그분들이 강제로 정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믿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모습은 제가 본 그분들의 모습은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유가족들이 정말 인터넷에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갖고 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해수부 장관이 저기 이렇게 해보라고 또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그 사람들은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예, 제가 본 저는 정말 이 언론을 그대로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언론에서 하는 말이 이제 걸러져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진실을. 근데 막 열배를 토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본 이제는 제 눈으로 그게 보여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골라서 봐요. 방송을. 전에는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예, 정말 누구 한 방송 하나 제대로 된 방송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그 찍은 영화 장면에 저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뒤에 앉아서 그 상황만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또 가지고 나오셔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문제만은 아니에요. 크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 꽃다운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 다 죽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 특별법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기도 해요. 지쳐요. 저희 남편 맨날 돌아다녀요. 그 이후로 날마다 돌아다녀요. 집이 가장이 없어요. 속으로 사실 불만도 돼요. 불만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제가 강화문도 한 번씩 따라가 보고 이렇게 또 따라 나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제가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시금 또 잡죠. 그래도 이 나라에 뭔가 진실을 알리고자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정말 이 영화가 생겨서 그나마 지금 사그라지고 있는 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늦게까지 이렇게 안 가시고 영화 감독님과 제작 저희 유가족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한 가지 간곡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성이 아빠로 남은 생을 삽니다. 그래서 뭐 다큐도 오고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여러분들 하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나라 언론이 참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도 뭐 잡지사부터 신문사 제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그 기사를 못 쓰면 꼭 이름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름 안 밝히면 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난 그냥 지성이 아빠인데 그거 써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제가 내년에 고3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1월달인가 2월달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내년에 고3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분들 대학 나오시면 지금 취직 다 하십니까? 제 새끼 고등학교 졸업은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적어도 그 새끼 졸업을 시켜서 단원고등학교 상장 들고 광화문에서 단식으로 군산, 김제, 전북, 강원, 경북, 대구, 제주 졸업장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는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월호 특별법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눈으로 보았던 거, 그날에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에요. 저희가 무슨 법을 알아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에 특별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대한변협 민변해가지고 세계 초유의 일이니까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요, 저희가 본 거 얘기 좀 해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빙 벨이 특별법이란 얘기예요. 이 빙산의 일각이 특별법의 한 조항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아이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만 말씀드려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러니 수백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서명지를 들고 유가족한테 와서 남아있는 내 새끼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서명 좀 해달라고 해야 이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유가족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청와대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경찰이 돼야 되고,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 그러면 국정원이든 모든 권력기관이든 국민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뿐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일 거고 제 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은 아이가 아니고 이 나라의 안전한 꽃으로 이 극장에 다시 피어나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방금 아버님 말씀처럼 지성인 이야기만 해도, 사실 오늘 밤을 다 해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겠죠. 사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가는 게 이렇게, 이런 표현 처음 쓰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시간이 가는 게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아버님 말씀 들으면서 더 정말 절실해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성원 감독님 앞으로 두 어깨 무거울 것 같은데 마지막 이야기 듣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사실 관객과의 대화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2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영화 보러 와주세요. 여기 네. 원래 눈물은 이렇게 흐르면 닦는 게 정상인데 안 닦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자가 하는 일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 억울한 거 풀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동안 항상 저는 억울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족분들한테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멱살도 잡히고 패대기도 당하고 또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한 떠나지 않았는데 뭐 제 솔직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되게 도망가지 않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 예언을 좀 할게요. 건방지지만 이런 뉴스를 저는 쭉 추이를 보는 게 일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가족분들 뵀을 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고립되시는 거. 폭도로 매도당하는 거. 제가 아까 이주영 장관한테 감금돼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법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광주 폭도들 진압하듯이 그럴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방송 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잠깐 보셨지만 저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의 8시간 가까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8시간 만에 억류됐다 풀려난다고. 제가 그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났겠죠, 그죠? 하나만 더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때 생각했어요. 가을쯤 되면 얘들 세월호 전국 돌파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계속 진실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도하고 폭도로 결국은 돌팔매 당하는 상황이 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쯤에 다시 영화를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어서. 이분들 거의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유족분들 주장, 속내를 처음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시죠? TV에서 매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열심히 끝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유족들이 고립되는 걸 좀 막아주십시오. 영화로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영화 같이 보자고 하시고 영화표 주면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옆에서 양심의 부력으로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힘이 돼드립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는 이성훈 기자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은데 기자님도 아프시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건강 잘 챙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MBC가 되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되주십시오. 지금 네. 감독님 건강 상황이 이게 죄송한데 정말 시간이 좀 다 해서 이거는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1월 1일이 세월호 참사 200이 되는 날입니다.
외롭지 않게 서울광장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너무 많으셨어요. 처음보다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성이 들으실 때요 같이 할게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네? 저 영화 보러 온 관객인데 네. 너무 힘내시라고 꼭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저희 그 유가족분들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괜찮겠어요? 저요? 아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요쪽에 좀 내려오시면. 아니 저는 아니 저는 그게 아니 저는 우리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저는 영화 보시니까 어떻게 좀 슬프세요? 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는 그런 주위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너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요, 이거 감사드립니다. 김영서 어머님들이 한 땀 한 땀 만드신 거거든요. 카메라는 그래.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많으셨어요. 좀 잘 드셔요. 그래도 뭐 지금 남아 계신 분들보다요 얼마나 저희가 행복합니다. 아직도 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학생 어머님 이거 학생이 아니야. 영화 보시기 전과 보시고 난 뒤에 좀 생각이 어떠신지. 여운이 가시지 않아 자리를 뜨기 힘드시겠지만 극장도 정리를 해야 돼서 네, 죄송하지만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도 정신 나가기 힘든 면도 있었고 쫓겨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네, 알겠습니다. 신동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민주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나라라 민주주의가 아직 멀은 것 같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모두 사람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 개봉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으면 좋겠고 세계 언론들도 이 영화를 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한테 또 우리 힘내시고요. 건강 챙기시고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빙산의 일각이 나중에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반드시 저 청와대를 넘어가는 진실한 법, 안전한 법, 이 울음에 한 맺힌 목소리가 몇 안 되는 권력자들의 귀에 제발 좀 사람이면 사람 흉내내려고 거죽이라도 입었으면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아니고
성역 없이 다 조사해놨으니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법 안 해도 좋으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수백 명의 유가족과 500만이 넘는 국민이 서명을 한 안전한 법 만들자는데 왜 여가 있고 왜 야가 있고 처음서부터 우리 유가족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아이들 죽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진실 밝히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국민이 안전해서 대한민국에 살아보자고 한 안전한 법입니다. 하나 둘 자꾸 조여오지 말고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그냥 갑시다. 그 뭐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안전한 법 만들자는데 도둑놈 법 만들자는 거야. 수백 명 사람 죽인 것도 살려두는데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 키운 사람들 그냥 정의 안 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만해라 하지 말고 그만하게 좀 만드세요. 이렇게 긴 세월 자식들 뒷바지 하느라고 해도 지쳐있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다 냈으니까 세금 된 섬긴다고 하는 국민이 진실 규명해서 안전한 법 만들자는데 왜 니들이 통과시키고 말고를 하냔 말이야. 내 새끼 죽었는데 왜 니네들이 통과시키고 말고 하냐 이 얘기야. 아니면 네 새끼 세우라면 태우든가. 또 올라오네. 죄송합니다. 몇 안 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성이 아빠 원래 이래요. 더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